반갑습니다. 15년 차 내과 전문의 한지원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아주 중요한 진실 하나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너무 늦기 전까지는 다들 간과하시는 부분이죠. 바로 저녁 6시 이후에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먹느냐가 여러분의 아침 공복 혈당을 결정짓고, 나아가 당뇨병이라는 운명 자체를 바꿀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 환자분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죠. 얼마 전 68세의 박 여사님, 가명, 이제 진료실을 찾아오셨습니다. 당뇨 전단계 진단을 받으신 후 정말 무서울 정도로 철저하게 관리해 오신 분이었습니다. 식단 일기를 꼼꼼히 쓰고 매일 혈당을 재고 운동도 하루도 빠짐없이 하셨죠. 그런데 진료실에 앉으신 그분의 표정은 건강하거나 활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패배감에 젖어 계셨죠.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한 선생님, 저는 정말 죽을 힘을 다해 노력하고 있어. 저녁 6시 전에 밥 먹고 밤엔 군것질도 안 해요. 물만 마신다고. 그런데 아침마다 혈당이 150이 넘는 걸까요? 제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건지, 제 몸이 고장난 건지 도무지 모르겠어요. 그분의 눈에는 깊은 좌절과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슬픈 사실은 박 여사님만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만나는 당뇨 전단계 환자분들의 거의 70%가 똑같은 고민을 하십니다. 밤새 굶으며 스스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아침 혈당은 천정부지로 치솟는 것이죠. 아침 공복 혈당이 높다는 건 단순히 기계의 숫자가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경고 신호입니다. 하루 종일 혈당이 널뛰기 할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죠. 아침이 높으면 점심 식후 혈당은 더 높게 튈 것이고 저녁 혈당은 정상으로 돌아올 틈이 없습니다. 사실상 여러분의 혈관은 24시간 내내 설탕물 같은 끈적한 피에 절여져 있는 셈입니다. 고혈당으로 인한 혈관 손상 이미지. 이 상태가 지속되면 혈관벽은 손상을 입습니다. 혈관 시스템 전체에 염증이 들불처럼 번집니다. 동맥은 좁아지고 막히게 되죠. 그 끝에는 심근경색, 뇌졸중, 당뇨병성 망막병증, 실명, 그리고 심부전이라는 무시무시한 결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야간 혈당 조절에 실패한 환자는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2배나 높다고 합니다. 하지만 겁을 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희망은 분명히 있습니다. 박 여사님은 제가 오늘 알려드릴 방법을 그대로 실천하셨고 단 2주 만에 아침 혈당을 30이나 낮추셨습니다. 3개월 후에는 당화혈색소가 완전히 정상 범위로 들어왔고 어렵지 않았습니다. 굶을 필요도 없었고 비싼 신약을 쓴 것도 아닙니다. 저녁 식사의 구성과 딱 한 가지 습관만 바꿨을 뿐입니다. 내 건강의 주도권을 되찾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박 여사님이 어떻게 해냈는지 하나씩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원인 1. 애 굶었는데 혈당이 오를까? 먼저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 원리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애 이장이 비어 있는데 혈당이 오르는 걸까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정확한 원인을 찾기 위해 박 여사님 팔에 연속 혈당 측정기, CGM을 부착했습니다. 24시간 혈당 흐름을 실시간으로 보는 장치죠. 데이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혈당은 120 정도로 아주 좋게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깊이 잠든 새벽 3시가 되자 갑자기 혈당이 오르기 시작하더니 아침 6시에는 150을 훌쩍 넘겨버린 겁니다. 새벽 현상 혈당 그래프 이미지. 이학적으로 우리는 이것을 벌프 새벽 현상, 단퍼나머난 벌프이라고 부릅니다. 인체는 정말 똑똑합니다. 새벽이 다가오면 몸은 깨어날 준비를 합니다. 이때 코르티솔, 성장 호르몬, 글루카곤 같은 호르몬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일종의 기상 알람 호르몬들이죠. 이들은 간에게 주인이 곧 깰 테니 활동할 에너지를 내보내라고 명령합니다. 건강한 사람은 이때 췌장에서 즉시 인슐린이 나와 혈당 균형을 맞춰줍니다. 하지만 당뇨가 있거나 전단계인 분들은 이 시스템이 고장난 상태입니다. 인슐린이 너무 늦게 나오거나 부족하거나 나와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거죠.
하지만 여기에 더 교묘한 두 번째 원인이 있습니다. 바로 벌프 소모기 효과, 사마자이 이펙트, 벌프입니다. 이것은 저녁을 너무 일찍 먹거나 너무 적게 먹었을 때 발생합니다. 밤새 몸이 기아 상태라고 느끼면 뇌는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간에 저장된 글리코겐을 포도당으로 바꿔 혈액 속에 쏟아붓게 만듭니다. 저녁 5시부터 다음날 아침 7시까지 럴레 시간을 공복으로 둔다면 간은 긴 공복을 보상하기 위해 과도하게 당을 뿜어내고 그 결과 아침 혈당이 인위적으로 40에서 50포인트 더 높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원인 2. 숨어있는 당의 정체.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역설적이지만 벌프 제대로 된 저녁 벌프를 드셔야 합니다. 굶는 게 아니라 밤새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줄 음식을 선택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저는 박 여사님의 건강한 저녁 식단을 한미경처럼 들여다봤습니다. 겉보기엔 완벽했습니다. 현미밥 반 공기, 된장찌개, 멸치볶음, 콩자반, 나물 반찬. 교과서에 나올 법한 식단이죠. 하지만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었습니다. 범인은 식재료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요리한 벌프 양념 벌프이었습니다. 멸치볶음. 바삭하고 비린내를 없애기 위해 보통 설탕 2-3스푼을 넣습니다. 여기서만 설탕 15g입니다. 또 콩자반. 윤기가 흐르고 짭조름하게 만들려니 무려디나 올리고당이 듬뿍 들어갑니다. 이것도 10g 이상이죠. 여식후 습관. 박 여사님은 식후 입가심으로 믹스커피 한 잔을 드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설탕 6에서 8g의 프림까지 추가됩니다. 반찬 속에 숨겨진 당 비교 이미지. 이걸 다 합치니 건강한 저녁이라면서 순수 설탕만 30g 넘게 드시고 계셨던 겁니다. 이건 흰 쌀밥 한 공기보다 더 많은 당분입니다. 저녁 6시에 식사를 마친다 해도 이 당분들은 천천히 소화되며 밤새 췌장을 혹사시킵니다. 아침이 되면 췌장은 이미 지쳐서 새벽 환상을 막을 힘이 남아있지 않게 되죠. 저는 박 여사님께 과제를 드렸습니다. 여사님, 저녁 반찬에서 단맛을 완전히 빼세요. 간장, 마늘, 참기름, 소금만 쓰세요. 설탕, 무려, 꿀 절대 안 됩니다. 믹스커피도 끊으셔야 합니다. 결과는 즉각적이었습니다. 딱 일주일 만에 아침 혈당이 150에서 130으로 떨어졌습니다. 2주 뒤에는 120이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입맛이 변했다는 겁니다. 설탕 맛에 가려졌던 콩의 고소함과 생선의 담백함을 느끼게 되신 거죠. 원인 3. 치명적인 실수, 운동 부족. 다음으로 저녁 일과를 여쭤봤습니다. 식사 후에 뭐 하세요? 피곤하니까 보통 소파에 앉아서 뉴스나 드라마를 보죠. 이것이 수백만 명이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혈당 관리에 있어 가장 위험한 시간은 식사 직후 20분에서 30분 사이입니다. 먹은 음식이 포도당으로 바뀌어 혈관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시간이죠. 이때 가만히 앉아 있으면 포도당은 갈 곳을 잃고 혈액 속에 둥둥 떠다니며 혈관 벽을 공격하다가 결국 지방으로 쌓입니다. 하지만 이때 몸을 움직이면 근육이 거대한 스펀지 역할을 합니다. 운동 중 근육이 포도당을 흡수하는 이미지. 근육이 수축하면 인슐린이 많이 없어도 혈액 속의 포도당을 즉각적인 에너지원으로 빨아들입니다. 저는 박 여사님께 간단한 규칙을 처방했습니다. 벌프 식후 15분 걷기 벌프입니다. 저녁 식사 후 1시간 이내에 반드시 15분을 걸으세요. 파워워킹도 달리기도 필요 없습니다. 운동복도 필요 없어. 그냥 거실을 돌거나 아파트 단지를 가볍게 산책하면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식후 15분 걷기는 앉아있을 때보다 혈당 스파이크를 30%나 낮춰줍니다. 처음엔 불평하셨습니다. 나이 먹어 저녁엔 피곤해요.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15분 걷는 게 나중에 신장 투석하러 병원 다니는 것보다 힘들까요?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드셨나 봅니다. 당장 그날 밤부터 걷기를 시작하셨고 2주 만에 수치만 좋아진 게 아니라 잠도 잘 자고 속도 편하고 몸이 훨씬 가벼워졌다고 하셨습니다. 수면이라는 퍼즐 조각.
마지막으로 다뤄야 할 퍼즐 조각이 있었습니다. 바로 수면입니다. 박 여사님은 자고 일어나도 피곤하고 남편분이 코를 곤다고 하셨습니다. 수면무호흡증을 의심해 볼 수 있는 대목이죠. 수면 중 숨을 멈추면 산소 포화도가 떨어집니다. 우리 몸은 이걸 생명이 위험한 비상사태로 인식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뿜어냅니다. 코르티솔은 혈당을 강제로 끌어올립니다. 살기 위해 에너지를 확보하려는 거죠. 수면무호흡증이 있는 분들은 저녁에 뭘 먹었든 상관없이 아침 혈당이 평균 20에서 30포인트 더 높습니다. 코르티솔이 간의 포도당 생성에 미치는 영향 이미지. 숙면은 사치가 아니라 혈당 조절을 위한 의학적 필수 조건입니다. 제가 드린 수칙은 이렇습니다. 1. 저녁 과식 금지. 소화에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고 숙면을 방해합니다. 2. 점심 이후 카페인 금지. 잠이 든다 해도 카페인은 수면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3. 취침 2시간 전 스마트폰 금지. 블루라이트는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을 파괴합니다. 4. 침실 온도 낮추기. 18에서 20도 정도의 서늘한 온도가 숙면에 최적입니다. 해결책. 저녁에 먹는 5가지 기적의 국물. 자, 이제 가장 실용적인 부분입니다. 한 선생님, 단맛도 빼고 밥도 줄이면 저녁에 도대체 뭘 먹습니까? 라고 물으시겠죠? 저는 박 여사님의 복잡한 식단을 이 5가지 기적의 국물 요리로 대체해 드렸습니다. 만들기도 쉽고 포만감도 크면서 과학적으로 혈당을 안정시키는 메뉴들입니다. 1. 다시마 두부 맑은 국. 다시마는 천연 혈당 방패입니다. 다시마의 끈적한 성분인 벌프 알긴산 벌프은 장에서 젤 형태로 변해 당의 흡수 속도를 물리적으로 늦춥니다. 두부는 포화지방 걱정 없는 최고의 식물성 단백질이죠. 조리법. 물에 다시마를 넣고 끓이다가 국물이 우러나면 다시마는 건지고 깍둑 썬 두부를 넣으세요. 국간장과 다진 마늘로만 간을 하면 10분 만에 완성입니다. 2. 배추 들깨탕 또는 국. 배추는 100g당 15칼로리밖에 안 되지만 부피가 크고 섬유질이 많아 배가 부릅니다. 여기에 오메가-3가 풍부한 들깨가루를 넣으세요. 고혈당으로 인한 혈관염증을 줄여줍니다. 조리법. 배추가 부드러워질 때까지 끓인 후 들깨가루 2스푼을 풀어 넣으세요. 고소하고 속이 편안한 보약이 됩니다. 3. 팽이버섯 된장국. 팽이버섯은 벌프 베타글루칸 벌프이 풍부하기로 유명합니다. 혈당 스파이크를 억제하고 면역력을 올려주죠. 된장의 유산균은 장 건강을 돕는데 장내 미생물이 건강해야 인슐린 감수성이 좋아집니다. 4. 애호박 김치국. 슴슴하게. 애호박은 혈당지수, GI, 가낫고 칼륨이 풍부해 부종을 빼고 혈압을 낮춥니다. 여기에 잘 익은 김치를 씻어서 넣으면 훌륭한 대사 촉진제가 됩니다. 조리법. 참기름에 씻은 묵은지와 애호박을 달달 볶다가 물을 붓고 끓이세요. 개운하고 칼칼한 맛이 일품입니다. 5. 시래기 된장국. 이건 그야말로 벌프 식이섬유 폭탄 벌프입니다. 시래기의 거친 섬유질은 소화 속도를 늦추는 브레이크 역할을 합니다. 칼슘과 철분도 풍부해서 특히 갱년기 여성분들에게 최고입니다. 당분이 혈관으로 들어가는 속도를 아주 천천히 만들어줍니다. 건강한 저탄수화물 채소 국 요리 이미지. 4단계 실천 루틴. 여러분이 쉽게 따라 하실 수 있도록 박 여사님께 드린 처방전을 정리해드립니다. 오늘부터 당장 시작하세요. 1. 밥은 반으로. 탄수화물을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현미밥이나 잡곡밥을 딱 반 공기만 드세요. 2. 국을 메인 요리로. 이에서 말씀드린 5가지 국 중 하나를 넉넉히 드세요. 국물과 건더기가 포만감을 주면서 혈당은 올리지 않습니다. 3. 반찬에 설탕 제로. 철저하셔야 합니다. 반찬에 설탕, 물엿, 꿀 절대 넣지 마세요. 담백한 본연의 맛을 즐기세요. 4. 15분 법칙. 식사 후 잠시 쉬었다가 반드시 15분을 걸으세요. 핑계는 없습니다. 마무리. 박 여사님은 이 루틴을 종교처럼 지키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 며칠은 힘들어하셨어. 달달한 반찬 맛이 그리우셨대요. 하지만 딱 일주일이 지나자 몸이 가벼워지는 게 느껴진다고 하셨습니다.
3개월 후 당뇨 전 단계였던 당화혈색소 6.2%가 정상 범위인 5.7%로 뚝 떨어졌습니다. 어느 날 진료실에서 이렇게 물으시더군요. 한 선생님, 그럼 저 이제 약 안 먹어도 되나요? 완치된 건가요? 제가 웃으며 말씀드렸습니다. 여사님, 약을 끊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지금처럼 평생 건강하게 사시는 게 목표입니다. 여사님 몸에 딱 맞는 정답을 찾으신 거예요. 여러분께도 제안합니다. 딱 일주일만 해보세요. 숨어있는 설탕을 없애고 기적의 국물을 드시고 매일 저녁 15분만 걸으세요. 그리고 다음 주에 혈당을 재보시면 분명히 숫자가 달라져 있을 겁니다. 오늘 소개한 5가지 국물 요리 중 어떤 걸 가장 먼저 드셔보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시고 실천해 본 후기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은 노력할 가치가 충분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과 전문의 한지원이었습니다. 건강하세요.